네,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산림청에서 신기술 신공법 경연대,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계류보전 사업지에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며 경관성을 유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림기사 시험에는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험도 많이 봐봤고 산림기사 시험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벌써 한 4, 5년 전만 해도 기출문제에서 한 70% 정도가 나오고 30% 정도는 새로운 문제, 신규 문제, 그리고 현대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문제가 50%, 그리고 신규 문제 50% 거의 정도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토목사업에서 사방 때문에 이제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설치 장소가 계류버전 산지사방 이런 것은 계속 있는 거니까요. 임도 이런 것들은 계류버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계류버전 사업지에 투입되는 공정과 그 공정에 대한 그 설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류보전 환경 친화적인 계류보전 사업에서 제가 주변 식생 활용과 그리고 수소 생물 서식 방틀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식생 활용과 수소 생물 서식 방틀 제작, 어느 국유림관리소에서 제가 한 겁니다. 목차 1. 계류보전 사업 개요. 2. 주요 환경 친화적 공정 적용. 3. 수소생물 서식 목재 방틀 설치. 4. 목재 방틀 기능과 효과. 계류보전 사업의 개요. 이렇게 했고요. 계류보전 사업의 목적 및 문제점. 계류보전 사업의 목적. 집중호우로 인한 산간 계류의 황폐화 방지. 소계류의 종행 침식 및 토사 유출 방지와 유속 저감. 계류보전 사업의 문제점. 사업지가 산간 소계곡으로 생물 종다양성이 풍부함. 그죠? 산골짜기로 올라가니까 생물 종다양성이 풍부할 수 있죠. 희귀식물도 있고 희귀생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희귀수종도 있을 수 있고요. 희귀아상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 공정은 주로 골막이, 기슬막이, 바닥막이가 주요 공정이다. 사업을 위한 토사 절취와 최소한의 소계류의 산림 훼손을 수반한다. 그로 인하여 소계류에 서식하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의 그리고 서식, 산란처가 자연적으로 복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계류보전 사업을 해서 막 헤쳐놓으니까. 계류보전 사업의 개선 방안, 작업 중 발생한 훼손지의 신속한 녹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개지와 나대지의 신속한 녹화, 계류보전 사업지의 환경을 원형대로 복원한다. 수소생물의 서식처 제공, 수소생물이 서식하는 공간과 산란처를 인위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시 발생한 지장목, 낙엽성을 활용하여 목재로 방틀을 제작 설치한다. 목재 방틀 내부에 큰 돌을 채워 공극을 생기게 함. 왜냐하면 이제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 갑각류가 그 돌 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식 또는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목재 방틀에 채우는 것입니다. 큰 돌 사이의 공간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 서식처 제공한다. 신속하게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계류 원형을 조기에 복원한다. 계류보전 사업의 특징. 여기 양구였습니다. 양구 소양호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 산간 골짜기의 소계곡의 상류 지역입니다. 사업지의 특성.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황폐 계류. 상류의 낙엽성 인공조림지 대면적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인공조림지, 단순조림지가 산사태가 많이 나죠. 특히 유령림에서. 하류에 도로가 소재하고 소양강 최상류로 탁수저감 등에 필요한 사업이다. 수원 함양 기능도 유지한다. 생태적 공익적 복합 기능을 유발한다. 계류보전 사업지와 유역관리 연계, 사업지 상단에 두무리 임도가 소재하고 있고 수해 발생으로 인한 임도 피해 예방과 임도 하류의 계류를 보호해야 한다. 주요 환경 친화적 공정 적용.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밑에는 이제 그 기초를 콘크리트로 5cm 했고요. 큰 돌을 쌓고 지그재그로 중간 돌을 쌓고 맨 위에는 작은 돌 쌓고 잔디를 파종하고 이렇게 배수관을 놓고 바닥 철붙임을 해서 물이 흐를 때 쇄골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중이 많아서 관중을 게다가 이렇게 성태면에 나대재 심고 잔디를 갖다 이렇게 보강했습니다. 골마기 주변 식생 녹화, 관중 또는 떼단, 줄파종을 병행하여 조기 녹화를 이룩한다. 주요 친환경적인 공종 적용, 큰돌 찰붙임 시공 시 시각미 향상과 사면 녹화의 조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지 준공금 할 때의 모습입니다. 미리미리 파종을 해서 이렇게 식생을 이식해서 관중을 이렇게 푸르게 울창하게 이렇게 빨리 활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광경입니다. 사면 녹화를 위한 떼붙임. 여기 떼붙임이 보이시죠? 떼붙임. 6급 줄대입니다. 그리고 관중을 이식했습니다. 식물, 고사리 같은 거. 그리고 줄파종을 갖다가 실행했습니다.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고 공정별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규사시험에 나왔다면은 뭐 이제 큰 돌 쌓기는 뭐 돌을 갖다가 뭐 어긋나게 쌓아야 된다. 그래서 경고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주변 식생을 갖다가 이식해서 굴치해서 심을 수가 있다. 뭐 6급 대단을 설치한다. 산돌 쌓기를 한다. 잔디를 갖다가 절토면에 파종한다. 뭐 이렇게 다 그 기술사 시험에다가 기술하게 되면은 점수 받는 데 유리하죠. 수소생물 서식 목재 방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면도와 측면도를 그렸습니다. 목재를 갖다가 낙엽성으로 짜가지고 주변에 그 지장목 나온 거로 안에 돌을 채우는 것입니다. 수소생물이 목재 방틀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퉁가리 같은 어류, 개구리 등 양서류, 도룡령 등 파충류, 가재 등 갑각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낙엽성 부우 방지와 경골성을 위한 바피 광경. 낙엽성을 잘라가지고 조제해서 이렇게 목재 방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규격을 재보고요. 방틀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큰 돌을 채우는 겁니다. 공극에 이제 양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이죠. 이렇게 뚫어서 갑각류 같은 거, 양서류, 어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산란하게 되는 것이죠. 계류보전을 하게 되면 싹 모두가 땅을 파내고 그리고 개상을 너무 안정시키니까 이제 야생 수소 생물 이런 것들이 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목재방틀을 갖다가 신기술 신공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수소생물 서식 방틀 제작 설치 예산 파악,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계략 수치임, 낙엽성 원목 조제 및 박피, 설치 비용, 낙엽성 원목 비용은 지장목으로 제외하고 굴삭기 기초 터파기 및 대묘기 비용, 인건비, 원목 수집, 지타비, 조제비, 박피비, 철근 조립비, 조약돌 채움, 목재 천공해서 한 8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해봤습니다. 목재 방틀의 기능과 효과, 인간 국토부정과 수소생물의 공존, 생물 종다양성 증대, 지장목 활용, 서식 공간 제공, 산란처 제공, 신속한 원형 보관, 콘크리트와 철제품을 갖다 최소화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계류보전 사업에서는 장비가 들어가서 너무나 말끔하게 사업을 하니까 수소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원상태로 복원되려면은 10년, 20년 이상 걸리는데 이런 서식 방틀을 제공해 주게 되면 보다 더 수소생물 이동과 산란 그리고 서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